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 넘은 아줌마예요. 참, 어디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평범하게 살아온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작년에 너무 억장이 무너지는 일을 겪었고 이런데 제 이야기를 털어놓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와 남편은 제조업 공장을 운영합니다. 30년 전 부직포 공장에서 공순이, 공돌이로 처음 만나서 결혼했고 성실하게 일 배우고 작은 공장을 차린 게 지금은 제법 규모가 커져서 연 매출이 100억 정도 됩니다. 네, 자수성가한 거죠. 정말 한창 젊었을 때는 우리 부부 잠깐 오줌 싸러 갈 시간도 없이 바쁘게 열심히 일해서 키운 공장입니다. 원래는 아들, 딸을 많이 낳고 싶었는데 일하느라 잘 시간이 부족해서 의도치 않게 아이도 딸 하나만 딱 낳게 됐어요. 어릴 때부터 늘 바빠서 딸아이 소풍 한 번, 운동회 한 번을 못 챙긴 못난 부모지만 그래도 딸은 참으로 예쁘게 잘 자라줬습니다. 못 배운 부모를 부끄러워하거나 무시하면 어쩌나 했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 여대를 들어가서 당당히 대기업에 입사해서 부모의 한을 풀어준 자랑스러운 딸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올해 28로 결혼 정년기인데 연애도 안 하고 일만 하면서 부모 속을 태우길래 딸아이 몰래 결혼정보회사도 가입해보고 친척들한테도 선자리 부탁도 하고 그러던 찰나에 오랜만에 동창회에 나갔다가 여고 시절 동창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동창은 그 당시 동네 의원의 딸로 부잣집에 오빠만 셋 있는 귀한 막내딸이라 남부럽지 않게 풍족하게 살았던 친구인데 얼굴도 너무 예쁘고 성격도 상냥해서 동네 남자애들이 전부 담장 너머로 지켜보고 집집마다 며느리감으로 탐을 냈던 친구였죠. 아니나 다를까 세월이 지나도 우아하고 아주 기품이 넘치고 주름도 없는 데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게 시집도 아주 잘 갔더라고요. 남편이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아서 명문 의대 교수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저를 보고 정말 반가워했고 저의 자수성가를 제 일처럼 기뻐해줬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맨날 학비를 못 냈던 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딸 이야기를 듣더니 자기 주변에 건실한 의사들이 많으니까 소개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말이지 꿈만 같았어요. 우리 부부가 아무리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저는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고 남편은 저보다 더 집이 어려워서 중학교만 겨우 졸업했는데 의사 사위를 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친구는 딸아이 사진을 보더니 미인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면서 바로 연락처까지 받아갔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이 친구가 그냥 예의상 빈말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건실한 미국 명문 의대 출신 32살의 치과 의사를 소개시켜줬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 의사가 정말로 탤런트 뺨치게 잘생긴 겁니다. 게다가 매너도 좋고 자상해서 딸아이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고 목석이었던 딸이 드디어 결혼을 마음 먹었습니다. 저는 뛸 듯이 기쁘면서도 내심 걱정도 됐습니다. 미국 명문대에 나오고 저렇게 잘생긴 사위가 우리보다 잘난 집안을 원해서 결국 우리 딸을 상처 주는 건 아닌가? 그런데 친구가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남자 부모님이랑 친하고 남자가 남편의 의대 직속 후배라 자기가 잘 말하면 이 결혼은 무조건 성사시킬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면서 저를 안심시켰고 그러면서 저에게 중매 비용을 요구하더군요. 저보다 훨씬 더 부자인 친구가 중매비로 요구할 때부터 의심을 했어야 했는데 저는 의사 사위를 소개해주고 딸을 결혼하게 해준 인생의 은인이라는 생각에 중매비 1,000만 원을 선뜻 건네줬습니다. 솔직히 의사 사위를 보려면 집 열쇠, 차 열쇠, 건물 열쇠, 못해도 열쇠 3개는 준비해야 된다는 말도 들은 적도 있고 알아보니까 결혼정보회사에서 의사를 소개받아서 결혼까지 성사되면 비슷한 비용이 들더군요. 그래서 꿈에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친구는 남자 집안에 선물을 보낸다는 명목으로 300만원, 500만원을 수시로 요구했고 남자가 갖고 싶어하는 것도 귀뜸해줬어서 남자와 남자 부모가 원하는 선물비를 건넸고 그 덕분인지 딸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 그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딸과 그림같이 잘 어울리는 잘난 사위를 보면 볼수록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들었죠. 둘이 함께 결혼 준비를 할 때 보면 선남선녀라고 너무 잘 어울린다고 사람들이 다들 축하해주고, 대학 나오고 저보다 더 잘난 여고 동창들도 소식을 듣고 전부 저를 부러워하는데,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진짜 세상은 살아볼만 하구나, 처음으로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하는구나, 참 감격에 차고 뿌듯하고 그랬네요. 그래서 친구에게도 따로 밥도 많이 사고 명품 선물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한 달을 앞두고 친구는 저에게 1억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요즘 남편 병원이 힘들다고요. 그제서야 저는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미 제가 남자와 남자 집안의 선물비로 건넨 돈이 1억 가까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요즘 결혼 준비로 돈을 많이 써서 미안하다고 좋은 말로 거절하고는 재빨리 고향 터줏대감 오빠에게 이 친구 집이랑 아버지, 의원에 대해서 좀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예비 사위도 연락이 뜸해지고 해외로 세미나를 가서 딸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저는 점점 불길한 생각이 들었지만 설마 싶어서 찝찝한 마음도 달래고 기분 전환도 할 겸 딸과 쇼핑을 하고 백화점 주차장에서 차를 빼는데, 갑작스러운 딸의 비명소리에 차를 빼다가 놀라서 쿵, 벽기둥에 차를 부딪히고 말았어요. 안 다쳤어? 갑자기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하지만 딸은 하얗게 질려서 말도 못하고 덜덜덜 떨면서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켰고, 그걸 보고 에그머니나 저도 너무 놀라서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말았죠. 백화점 문에서 어떤 젊은 여자와 함께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사람은 틀림없는 예비 사위였습니다. 저는 그간의 불길한 예감이 사실로 다가오자 하늘이 노래지고 참 억장이 무너지고 정말 눈이 뒤집힌다는 게 뭔지 알겠더군요. 예비 사위, 아니 그놈과 그놈 부인은 가까운 곳에서 접촉사고가 나자 잠시 우리 쪽으로 눈길을 주다가 차에서 내리는 저희 모녀를 보고 역시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저는 분노에 차서 그놈에게 돌진해서 뺨을 있는 힘껏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그때까지도 딸은 그놈을 믿고 싶었는지 엄마 왜 그래? 하면서 그놈을 감싸려 했지만, 아줌마, 남의 남편한테 뭐 하는 거예요? 그놈 부인의 앙칼진 목소리에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죠. 가엾은 내 아가, 괜히 제가 친구 말에 속아가지고 이 사단이 난 걸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콱 저놈을 죽이고 저도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놈은 제 친구가 고용한 대행 알바더군요. 가난한 연극 배우인데 한 번만 봐달라고 그 부인이랑 같이 무릎 꿇고 비는데 정말이지 얼척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정말 정해진 알바비만 받았고 모든 것은 제 친구가 주도했다더군요. 동창회에서 40년 만에 만나 그토록 반가워했던 가장 순수했던 여고 시절의 친구가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도대체 나한테 무슨 원수가 적길래 이런 짓을 꾸몄나 직접 보고 들었는데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에 전화 온 고향 오빠가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그 동네 가장 부자였던 친구네 의원은 친구가 대학 진학하기도 전에 벌써 망해서 대학 진학도 못하고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그 부잣집 딸이 혈혈단신 서울로 올라왔다더군요. 그러다가 뭐하고 사는지 소식이 끊겼는데 한참 만에 고향에 내려와서는 동네 한량들이랑 화투치고 노름하다가 걸려서 가진 돈 다 잃고 급기야 남의 집 파출부까지 했더라는 겁니다. 이후로는 그 집에서 물건 훔치다가 쫓겨나서 절도죄로 빨간 줄을 긋고는 이후로는 도박, 문소위조, 사기로 수시로 감옥까지 들락날락 했다는 말에 정말이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지금 저런 사기꾼한테 내 딸의 미래를 맡기려고 했던 건가? 내 발등 내가 찍었구나 싶었고 당장 그 친구를 가장한 악마 같은 사기꾼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알려준 집 주소도 거짓말이더라고요. 전화도 먹통이라서 연락도 되지 않고요.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니까 그녀는 금방 붙잡혀서 왔습니다. 저한테 뜯어낸 돈으로 서울 외곽 호텔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신나게 화투를 치고 있었다더군요. 그런 년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착한 내 딸의 신세를 망치다니 정말 피눈물이 흐르는데 붙잡혀온 그 애는 저를 보더니 태연했습니다. 왜 그랬냐는 말에 그냥 자기 신세가 억울하고 제가 잘 사는 거 보니까 분하고 괜히 질투가 나서 그랬답니다. 옛날에는 우리 집이 못 살고 자기가 훨씬 잘 살았는데 시녀 취급했던 제가 잘 사는 거 보니까 배
배알이 꼴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기랑 똑같이 불행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하는데 순간 눈이 뒤집어진 저는 경찰이 말리거나 말거나 그의 머리채를 쥐어 뜯어놓았습니다. 이미 돈도 다 쓰고 자기는 잃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 감옥 들어가는 것도 안 무섭다고 배째라는 그 태도에 정말 인두겁을 썼다고 다 사람이 아니구나 확실히 느꼈습니다. 딸은 한동안 충격에 휩싸였다가 정신을 차린 뒤에는 분노로 활활 타올라서 그녀는 물론이고 사기극을 도운 대행 알바까지 모두 벌주기 위해서 재판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그 대행 알바들이 끝까지 자기들은 일개 알바였을 뿐이고 배우 지망생이라서 상황극 연습을 한 거고 사기인 줄 몰랐다고 우겼기 때문인데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것들을 벌받게 하려고 동분서주 재판에 뛰어다닌 덕분에 사건 담당 검사와 연애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행 알바했던 사람들도 사기 공범으로 모두 죗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쉬울 거 없으니 배째라던 그녀는 예전에 버린 딸이 면회에 와서 결혼 소식을 전한 이후로 태도가 바뀌어서 딸 결혼식에만 갈 수 있게 항소심 재판 전에 합의해주고 나 좀 빼내주면 안 되겠냐고 이제 와서 통사정을 하는데 남의 딸 인생 망칠 때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다가 자기 딸 결혼식 못 가는 것만 애통한 그 모습에 정내미가 더 떨어지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계속해서 합의를 안 해주니까 솔직히 네 딸이 이런 일이 없었으면 어떻게 검사랑 사귈 수 있었겠냐고 솔직히 그거 다 내 덕분 아니냐고 막말을 해대는데 참 사람 안 바뀐다 싶었고요. 이번에 큰일을 겪고 나니까 동창이고 나발이고 간에 사람 함부로 믿으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새삼 깨달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자나깨나 사람인 척하는 사기꾼들을 조심 또 조심하세요.